간첩단 사건 통해서 나오는 문건들을 살펴보니까 촛불 시위를 통하여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킬 수 있도록 선동을 해라. 이런 문건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분께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촛불 시위를 그리고 민노총을 광장에서 막아주고 있는 광화문 애국 세력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대안은 네네. 우리밖에 돼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엉천 스님, 이계성 대표님, 맞습니다. 네. 예? 나라 지키려고 이렇게 나서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애국운동을 우리 애국운동을 통해서 네네. 우리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않았다, 하나로 뭉치지 않았다면 이 지금 우리가 이 정권 교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긴 거는 시인을 해야죠. 우리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소름 끼치고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애국 국민들의 통합 세력이 아니었다면 끔찍하다. 만약에 1년 365일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짓말만 하는 저쪽 세력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 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우는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안은 우리 그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저는 너무 하면 안 되지. 저쪽에는 네네. 우리 국민 태극기 부대 무슨 애국 세력 이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정광훈 목사님이 뭘 따라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또 국민의힘당도 이제는 전부 다 이제 그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이번에 전부 다 재정비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광화문 애국 세력, 애국 동지님들 같이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 저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우리 애국 세력, 그 정광훈 목사님 애국 세력들이 흩어지기를 바라는 것 뿐이야, 저 사람들은. 맞습니다. 예. 바라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야. 거기에 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하냐고. 예? 왜 말에 우리 애국 세력들에게 힘과 응원은 주지 못할지언정 정광훈 목사님을 그저 못 헐뜯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나라가 먼저지. 정광훈 목사님은 뭡니까? 그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해가면서도 딱 한 가지밖에 됐습니까? 나라 걱정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 하나 돼서 윤석열 정부 절대 저쪽에서 탄핵 운운하는 거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당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막나? 못 막지.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지. 국민이 앞장서는 데는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계성 대표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팔다리가 묶여 있습니다. 뭐 간단히 예 들어보죠. 헌법재판소 재판을 판결을 했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바로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
김명수 대법원장에는 부지기수로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상에 의한 판결을 합니다. 법과 원칙의 판결이 아니라 이래서 손발이 묶여 있고 지금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매일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은 그 심지어는 대법원장을 바로 대통령이 헌법에 임명해 돼 있는 것을 대법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법원장이 3명이가 추천하면 거기서 임명해서 이걸 완벽하게 대통령을 핫바지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할 게 국민의힘입니까? 이 인간들은 바로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내년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될 것만 생각하지 나라가 망하든 대한민국이 국민이 죽든 상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그 윤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 대통령은 모르기는 모르지만 그래도 태극 집회가 있다. 내가 힘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믿을 수 있습니까? 인원도 적지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이는 게 바로 우리 광화문 전광훈 목사들의 태극 집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곧바로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광화문을 지키면서 그분을 밀어야 되고 특히 5월 1일 날 디데이요. 그 5월 1일이 그 노동절인가 되죠.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서 지금 각계각층 저는 천주교 정의교 세대에 앞서서 지금 그걸 막느라고 지금 동문 서주고 있습니다만 선동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막아줄 힘은 전광 목사님이 태극 집회밖에 없다. 그걸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알아야 되고 바로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응천 스님 그리고 이계성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요 마지막 질문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두 분 메시지에 또 위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한 1,200분 정도 들어오셔서 응천 스님, 이계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막 화이팅입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응천 스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재원 최고의원에게 이런 사람은 제명을 시키고 전광훈 목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 교회로 가라. 이 발언 자체가 지금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 자체가 당최 보수 진영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이 시점에 네네. 홍준표 그 최고위원님이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을 하나? 왜 이런 말을 해가 분란을 일으키는 지 모르겠다. 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지금 현 시국에 말이지. 네네. 국힘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옳은 말 하면은 제명 운운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은 매도나 하고 옳은 일을 찾아서 말이지 같이 애국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말이지 전광훈 목사님의 막말에 숭배자들은 당을 떠나거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옳은 선지자를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만 바뀌었지 바뀐 실감을 못 느낄 정도로 우리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네네. 전광훈 목사님이 그래도 앞장서서 가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광화문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의 힘이 없지 않습니까? 기둥이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런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럴 수 있나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 현 시국에 지금 이 시점에 홍준표 대구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정치인들의 발상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하나로 우리는 뭉쳐서 나라를 구할 준비를 우리는 늘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이 왜냐하면은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 어떤 것을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네네.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계성 대표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서 저나 이계성 대표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국민들은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될 겁니다. 국민들이 믿을 곳이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계승 대표님도 관련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4월 그 총선에는 수도권에서는 표차가 100표 내외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토끼는 던져버리고 그 밖에 있는 토끼만 잡으면 된다 하는 아마 그 홍준표 씨 얘기인 것 같은데 홍준표 씨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에서 지금 우리 보수를 안고 거기에다 중도층을 안어야 지방 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보수 세력은 내팽겨치고 좌익으로 자꾸 좌평으로 가서 그 사람들만 안 하면 된다. 이건 큰 착각이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 당선되고 싶으면은 보수부터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가 옛날처럼 바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이제 광화문 세력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조직화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조직화된 세력이 바로 전 목사님 말 한마디에 바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년, 6년째 지금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토대를 모르고 홍준표처럼 막말해대면 누워서 침 뱉는 거죠. 그러면 결국 홍준표 말 한마디에 바로 수십만 표가 떨어져 나왔고 아마 수도권에서는 수십 명이 낙선될 겁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해보십시오. 뭐가 되나. 적어도 그래도 대통령 나왔다는 그런 분이 그래도 모두 안고 가야 된다. 이게 어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전 목사는 배제하고 우리끼리 가겠다. 잘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나. 다시 한번 홍준표 씨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바로 국민의힘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포스터 하나만 방송실에 찾아주십시오. 4월 22일에 또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4월 9일 그리고 4월 20일 포스터 한 번씩만 좀 띄워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4월 22일 광화문 광장 동료에 대한 메시지를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 혹시 찾았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어제 그 조나단 목사님 방송 폴더에 아마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 찾으면 그냥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9일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고 그리고 4월 22일에는 또 대대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함께 집결할 수 있는 광화문 1000만 시민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세요. 4월 20일, 예, 이 날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혁명 광화문 국민대회, 혁명으로 자유통일, G2국가 끝장낸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오후 1시 집회가 있는데요.
응천 스님, 그 이계승 대표님, 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독려의 메시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지,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35군데, 어제는 20몇 군데, 아무리 가물고 뭐가 어떻다 해도 이건 아닙니다. 오늘 비가 온다니까 하루빨리 산불이 좀 진화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4월 22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뭉쳐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좌파들의 의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우파 세력을, 애국 국민들을 분란시키고 흩어지게 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나리님들 제발 나라 걱정하고 지금 좌파 정부와 싸우는 우리 국민들에게 나와서, 광화문에 나와서 당신들이 해야 돼. 당신들이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스님이 8년 동안 토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이 길바닥에 나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절도, 기도도, 신도도 다 내팽개치고,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우리 4월 22일뿐만 아닙니다.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좌파 이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끔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서 정광훈 목사님을 힘을 실어줍시다. 감사합니다.